최근 ETF 시장 동향 또 필요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움투자자산 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승희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정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분위기 좋으시죠? 회사 분위기. 아, 네.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의도 자체가 분위기가 좀 괜찮은 여의도 것 같아서. 자체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기사에 보면은 개인들의 순매수는 오히려 저 인버스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예. 어쨌든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건 팩트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대내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만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고 있고, 사고 10일 있고. 거래일 연속 계속 사고 있고 네. 뭐 기관도 계속 순매수를 좀 네.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순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ETF 시장에 정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최근 일주일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탑 10을 들고 나왔는데 네. 보시면은 상위 1위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네, 곧버스. 저희가 곧버스? 예, 곧버스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3천억 원 정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네, 거예요. 2위도 지금 코덱스 인버스거든요.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은 곧버스. 곧버스로. 어. 네, 그 외에 이제 좀 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인버스를 매수하고 계시는데 사실 물론 그 동안에 뭐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박스피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예, 때는 예.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역대 최고치를 계속 뚫고 올라가는 그러게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이제 손실률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글쎄.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곤란한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순매수 관련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일단 금값 요즘 뭐 네. 계속 예. 온스당 뭐 3,700불 지금 갈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금 ETF 상품인 에이스 KRX 금연물 ETF 그리고 이제 타이거 KRX 금연물 ETF에도 각각 452억 그리고 363억의 개인 순매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꾸준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뭐 계속해서 저는 이제 ETF 투자하시면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미국 대표지수 352. 예, 그래서 뭐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뭐 나스닥 100 이런 ETF들을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상위에 올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TF 중에서도 액티브 ETF하고 이제 패시브 ETF가 있잖아요. 최근에 어때요, 현황 자체는? 네. 뭐 쉽게 표현드리면 액티브는 매니저가 좀 판단해서 예. 좋은 주식 좀 더 담는 예, 거고 예. 패시브는 지수대로 가는 거. 예.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액티브 ETF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긴 해요. 지금 요즘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봤을 경우에 올해 지금 8월 말에 액티브 ETF 잔고가 한 1.2조 달러 되는데 이게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네. 전체 ETF 시장 AUM의 지금 10%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 5년 새에 2%에서 10%까지 올라왔거든요. 액티브가. 네, 액티브 ETF가.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는 올해 유입된 전체 ETF 시장에 유입된 자금 중에서 예. 약 40%가 이 액티브 ETF에 지금 유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액티브 ETF가 많거든요. 주식형. 네, 주식형.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액티브 ETF 시장이 굉장히 커지긴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AUM으로만 말씀드리면 2020년 말에 한 2조 됐던 게 지금 지난달 말에 80조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미국은 이제 주식형 위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는 채권형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파킹형, 뭐 CD 금리 액티브, 머니마켓 액티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는 주식형보다는 채권형 위주의 액티브 ETF들이 조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식형도 지난해 뭐 한 5조 원에서 지금 8.2조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뭐 강세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뭐 액티브 ETF가 좋아요, 나빠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액티브 ETF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비쌉니다. 네. 보수가. 네, 보수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 100 ETF들은 요즘 보수이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 1bp, 0.01% 정도의 평균 보수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국내 나스닥 액티브
대표 ETF인 타임폴리오 나스닥 100 액티브 ETF가 있거든요. 예. 이 같은 경우에는 80bp예요. 0.8%. 근데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게 예. 올해 나스닥 100 지수가 거의 한 뭐 16% 정도 올랐는데 예. 그 방금 말씀드린 타임폴리오 나스닥 100 액티브 ETF는 한 24% 정도 올랐어요. 어허. 그 사실 80bp 내고도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좀 들겠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액티브 ETF도 이런 강세장에서 좀 종목 선별을 잘 한다면 굉장히 또 성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뭐 그 보수는 그 수수료는 먹었을 때는 큰 탈 안 나죠. 그렇습니다. 뭐 네. 24% 수익률에서 0.8% 떼주는 거야. 네, 뭐 그리고 가볍게. 24%는 100에 24인데요. 0.8%는 이제 연 0.8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0.8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깨졌을 때 이제 돈 낼 때 이제 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금년에 아마 별일이 있겠습니까만. 근데 이거는 뭐죠? 200TR ETF 이게 키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키움스 어떤 걸로 구성된 ETF이길래? 보통 이제 국내 대표 지수 하면 코스피 200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각 운용사들이 뭐 브랜드 이름을 내걸고 키움 200, 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렇게 해서 네네, 이제 그렇게. 2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ETF들인데 TR ETF는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토탈 리턴. 예, 보통의 ETF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안에서 배당이 나오면 그걸 분배금의 형태로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분기 분배도 있고 요즘에는 월 배당도 유행을 글쎄. 하고 있고 근데 예. 이제 TR ETF는 받자마자 저희가 바로바로 재투자를 해서 주식을 계속 사는 형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리 효과를 좀 누리기 위해서 배당을 안 드리고 계속해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ETF를 네. TR ETF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키움 200 TR ETF가 이제 저희 회사의 어쨌든 시그니처 상품인데 작년 말에 6,860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 드디어 이제 1조 원을 돌파를 해서 그래요. 저희도 이제 1조 원 ETF가 처음 나왔는데 어, 네. 뭐 워낙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특히 이제 TR ETF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과세 번거로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과세 번거로움. 예, 네. 보수가 굉장히 싸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2bp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1조 팔면 1년에 저희 회사에 1,000만 원 떨어지거든요. 예, 예.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예, 회사에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제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진짜 옛날 말로 볼펜 똥값이 안 나오는구나. 예. 종이값이 안 나오는 예, 상황이긴 그러네요. 합니다만은 예.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 그런 관점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올해 뭐 어쨌든 증시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홍콩에 제가 출장을 가끔 가는데 그 델타운 데스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MSCI 코리아 펀드나 뭐 MSCI 이머징 펀드 운영하는 친구들 저희가 이제 고객사이기도 하고 해서 가끔 만나는데 2013년 제가 뭐 10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공매도 금지 떨어지고 바로 다음 주에 갔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위에서 한국 데스크 접으래. 그래서 한국 데스크 접고 일본이랑 대만 쪽으로 인력을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한국 데스크 다시 키운다고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은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앞서 저희 또 증시타임에서 금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온스당 5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 ETF 쪽도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금 ETF 올해 자금 유입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대표 상품은 제가 앞서 이제 순매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스케어엑스 금연물 ETF가 지금 네. 1조 6천억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와. 굉장히 큰 규모의 ETF로 도약을 했고 대부분이 지금 올해 들어온 자금들이 많아요. 네. 많고 지금 한 달간만 하더라도 뭐 1,400억, 1,5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고 그 외에 또 타이거 KRX 금연물이라는 상품도 지금 지난달에 상장이 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관련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되게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 금에 투자하려면 뭘 해야 되냐, 네, 네. 골드바를 사러 가야 되느냐, 아니면 ETF를 하는 게 좋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금 자체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현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천드리기로는 금을 진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금연물 ETF를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매매 비용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값 사실 뭐 앞서 $5,000 얘기하셨는데 네. 한동안은 계속 좀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개인적인 판단이 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지난번에 9월 초에 있었던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수장들이 악수를 했다. 굉장히 네.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뭐 신냉전이 다시 오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이런 얘기 많이 부분 뭐 한 네. 60 몇 년 만에 보는 장면이었죠. 정말 네. 뭐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왜 이러세요? 아니, 소장님 너무 발끈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건 아닌데 또 너무 발끈하시니까 또 네, 제가 또 내심 또 네,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네. 얼굴 빨개지셨어. 아, 네, 아무튼간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금값은 아무튼간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예. 아니 금보다 요새 더 열심히 달려가는 놈이 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은이 매력적이긴 한데 뭐 뚜렷한 투자 방법이 없다 했더니만 ETF 이용하라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 관련 상품들 많습니까? 네. 은 관련된 상품은 일단 ETF 시장에 국내에는 하나만 일단 나와 있긴 합니다. 코덱스 은연물 환해지형 ETF가 나와 네. 있는데 은 같은 경우에 이제 금과 마찬가지로 귀금속이긴 하지 않습니까? 귀금속이긴 한데 사실은 금보다는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원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도 훨씬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덱스 은연물 ETF 성과를 보시면은 어쨌든 금보다는 변동성이 좀 크긴 해요. 예. 네, 변동성이 크긴 하고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접근하실 때 주의를 요한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히토류 관련돼서 그러네요. ETF가 좀 나와 있긴 해요. 플러스 글로벌 히토류 앤 전략 자원 생산 기업이라는 ETF를 하나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변동성이 더 크죠. 예, 더 크고 예. 히토류는 뭐 첨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뭐 자원을 무기화하기도 했었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나 이런 수혜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좀 높은 변동성 측면에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항상 예전에는 이제 금리나 수혜주 하면 또 제약바이오 섹터 얘기 많이 나왔는데 ETF 쪽은 어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할 때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조금 너무 올드한 얘기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의 레포트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가장 공통적으로 글쎄. 꼽히는 뭐 부분은 당연히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러게요. 예. 꼽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개별 기업들의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예. 이게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회사에도 있지만은 액티브 ETF를 추천을 드려요. 액티브 ETF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들이 아무래도 기업단에 뎁스 있는 스터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성과가 좋은 국면에서 봤을 때는 패시브형 ETF들보다는 아무래도 액티브형 ETF들이 성과를 좀 잘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ETF가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이게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ETF인데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예, 6개월에 30%가 넘네. 네, 굉장히 성과 좋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타임폴리오의 바이오 액티브 이런 ETF들이 패시브형 ETF보다는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AI 관련된, 그러니까 의료 쪽에 AI 관련된. 의료에. 예, 왜냐하면 지금 AI 의료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예. 금리에 민감한데 예. AI가 도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단축되는 기술의 혁신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ETF들도 저희 뭐 키움 의료 AI ETF, 네. 또 원큐 미국 메디컬 AI ETF 이런 상품들도 요즘에 굉장히 투자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말씀드리는 중에 보니까 니케이가 오늘 아침에 개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했는데 지금 또 지수가 음전하네요. 왔다 갔다 하니까 사상 최고치 하면서도 감동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게 다들 말은 안 해도 좀 불안불안한 면도 있긴 있나 보다. 근데 지금 이거 요즘 그거는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홍콩 쪽이 또 이렇게 막 땡긴다 하는 분들 이쪽에 좀 있죠. 네, 그럼요. 요즘 올해 지금 특히 이제 차이나 테크 관련된 차이나 테크. ETF들이 굉장히 예. 지금 성과가 좋거든요.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좋을 수밖에. 그동안에 날라왔는데 뭐. 네, 예. 너무 좋고요. 사실 뭐 차이넥스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또는 뭐 스타50 지수 이런 네. 지수들이 예를 예. 들어서 뭐 코스닥의 이런 테크 기업들을 추정하는 ETF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 차이나 심천 차이넥스트 ETF 그다음에 뭐 코덱스 뭐 스타50 ETF 이런 것들이 상해나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특히 최근에는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홍콩에 상장돼 있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차이나 빅테크라고 예. 얘기하는 뭐 바이두나 뭐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는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는 항생테크 ETF거든요. 예. 얘는 좀 주춤해요 오히려. 아, 오히려. 그러다 그래요? 보니 이게 이제 사실은 최근에 금리와도 또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투자자를 굳이 분류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과거 2015년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지수가 10분의 1 토막이 났던 기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보면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다가 예.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스타50 지수나 차이넥스트 지수들이 뭐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항생테크는 조금 주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심천이나 상해 쪽보다는 홍콩 쪽에 상장되어 있는 항생테크 ETF를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결국 AI도 미국도 결국 빅테크들이 최종 승자로 지금 가고 있는 만큼 그렇죠. 중국도 작은 스타트업들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겠지만 결국에 이 기술력의 집결은 마지막에 알리바바나 바이두, 텐센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신규로 또 ETF 조금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쪽을 보면은 괜찮을까요? 네. 그 소장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금 뭐 기대감도 있지만 예. 우려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예. 우려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결국 국내는 주주 환원책 관련된 ETF, 소위 고배당 ETF 가장 고배당. 일단은 뭐 올해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의 기반이기 때문에 고배당 네. ETF들이 가장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AI 테크들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종목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저희 이제 키움 상품 하나 들고 나왔어요. 네네. 저희 키움 한국 고배당엔 미국 AI 테크 ETF라고 네. 해가지고 9월 초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 고배당과 미국 AI 테크를 7대 3으로 한국 고배당. 예. 그리고 미국 AI 테크 30종목, 여기 예. 15종목. 예. 그래서 70대 30으로 포트를 짜고 매월 리밸런싱을 하면서 배당을 좀 키워나가면서 AI의 수익률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저희가 상장을 해서 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장 이후에 개인 투자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ETF로 생각할 수 네, 있겠네요. 짬짜면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짬짜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네. 국내 금이나 은 ETF는 환해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좀 원하는 수익률이 좀 잘 안 나온다. 정확하게는 은은 환 해지가 맞고요. 은은 환 해지가 맞고요. 금은 환 노출형입니다. 그래요? 네. 예, 노출. 금은 환 노출. 왜 은은 왜 그렇게 서로 환해지를 은놈은 하고 은놈은 안 합니까? 그건 이제 선택인데, 선택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은 선물로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 해지가 용이하죠, 굉장히. 선물을 쓰다 보니까 아하, 환 해지가 용이하다 보니까 선물이니까. 네, 순수 이제 은 가격에만 투자하실 수 있게 은 선물 ETF는 환 해지용으로 나와 있고 금 현물 같은 경우는 국제 시세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환율을 제거해 버리면은 사실 또 이게 뭐 약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에이스 KRX 금연물이 뭐 여담이지만 제가 만든 ETF인데 제가 이제 한때 운영에 있을 때 만들었던 ETF인데 그래요? 예. 때마침. 네, 때마침. 예, 그래서 이제 그 환 노출형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는 아니죠. 예, 한통운에서는 예. 네, 이제 환 노출형 ETF. 아니, 그리고 부장님 말 나온 김에 지금 ETF 지금 예를 들어 이래요. 환율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야 미국 달러 패권 곧 붕괴된대 하면서 환율 완전 뭐 급락적으로 강하게 비율을 갖고 계신 분 있는 반면에 야 우리 거의 또 IMF 하면 더 맞는데 2,000원 간대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 뭐 각자 자기 뷰대로 뭐 움직여서 각자 책임지면 되니까 우리는 상품만 장만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네. 다 있죠. 그럼요. 네, 있죠. 환 노출형도 있고 환 해지형도 있고. 아니 환율 관련해서 환율 배팅할 수 있는 그럼요. ETF. 저희 달러 선물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1배, 뭐 마이너스 1배, 2배, 마이너스 2배 다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그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은 사실 뭐 이걸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느냐, 장기적으로 투자하느냐에 좀 다르겠지만은 일단 트럼프 정권이 유도하는 거는 결국엔 달러 약세를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앞 시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3,500억 달러의 예, 우려가 예, 지금 가장 크기 예.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환율 2천 원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굳이 환을 가지고 한쪽에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서 한 뭐 해지형을 가지고 가신다거나 아하. 이런 것들을 사실 추천을 드리지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방향성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환 자체에 투자하시는 ETF들은 지금은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